지금 이제 반도체가 한번 쫙 시세가 났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때 지금 증설 나왔던 섹터들 여전히 올해는 역시 소부장이 훨씬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올해는 역시나 소부장에 계속 집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지금 조선 섹터들은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 필요한데 아마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나스닥 확인하고 아마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예, 2% 급등했죠. 일단 국채금리는 2.9 이상 상승을 했는데 미국 채금리, 네. 주가는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라든가 뉴욕 증시. 근데 이제 불안한 거는 지금 시간에 네. 지금 흐름이 안 좋죠. 일단 생각보다 시장 한번 네. 분석해 주시죠. 어제 한국 시장이 드디어 기다렸던 반도체들이 좀 반등하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나스닥이 그렇게 나쁘지 않겠구나, 그렇게 좀 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한국 시장도 어제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좀 뒤에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은 75bp 인상한다, 그런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금리 인상 코멘트에 대해서 시장이 적응하는지는 몰라도 이제 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 더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장중에는 좋은 흐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지수만 확인하고 개별 종목들 쭉 확인하면서 이제 왔는데, 지금 보니까 넷플릭스가 시간에서 이제 북미에서 한 60만 명, 64만 명 정도가 가입자 수가 이번에 확 줄었네. 해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당장 오늘 실적은 좋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붙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내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간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좀 팬데믹으로 수혜를 좀 받던 게 넷플릭스였다라고 하면 이제 엔데믹으로 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예상했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항공 주식들도 많이 급등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좀 시간에서 좀 안 좋은 지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나스닥에 있는 다른 기술주들도 테슬라도 한 1%까지는 아니지만 좀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대부분의 지금 나스닥 종목들이 시간에서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가 미국 시장이 없이 우리나라가 좀 반등했고 나스닥 선물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사실 우리나라가 반등한 부분들도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혹시나 좀 지수가 좀 떠서 시작한다라고 하면 조금 음봉날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시장 봤을 때 좀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좀 장 막판에 조금 내일장이 오늘 미국이 좀 뜨더라도 내일장 오전에 혹시 뜨면 좀 단기 매매 관점에 있는 주식들을 좀 팔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그래도 꽤 많이 3천억 가깝게 매수가 들어왔던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꽤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수 들어왔던 게 거의 대부분 또 빠져나간 흐름.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기관은 계속 샀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플러스 316억으로 찍혀 있긴 합니다만 외국인들이 어제 장 막판에 다시 매도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지수는 미국 시장 좋아서 좀 기대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너무 눈높이를 높여서 볼 필요는 없겠다. 공격적으로 오늘 장 초반에 따라잡기에는 지금 조선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고요. 장 초반에 너무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장중에 분명히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만약에 오늘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장 끝날 무렵? 그래도 되고 아니면 분할 매수로 좀 해도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생각보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오전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일단 지수만 보면은 좋은 모습이니까 이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그거는 좀 우리가 피하자. 그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건 알겠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움직임이 안 좋다 보니까 자꾸 실망했었는데, 일단 어제 나온 긍정적인 뉴스가 어떤 건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제 공시가 하나 나왔죠. 요즘에 IT든 어디든지 간에 종목들의 가장 화두는 사실 대부분이 이제 소재 장비 기업들이겠죠. 증설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스페타시스가 그랬었고요. 이제 그 종합 뉴스 검색란에다가 증설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증설을 치면, 어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원익 QNC의 증설이었습니다. 어제 쿼츠 제조 공장 595억 투자 요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증설한다는 거는
주문이 뭐가 있다는 거지. 이런 자신이 있으니까 회사도 자신이 있고 받을 일 우리가 이제 지금 공장이 풀로 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니까 증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면 일단은 기판 쪽 종목들이 작년부터 계속 증설 완료 또는 올해 이제 완공이 되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난주에는 이스페타시스가 증설 나오면서 증설은 성장이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IT 섹터들은 증설이 나오면 일단은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장 시간에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보시면 네. 지금 분명히 이제 반도체 소재, 파운드리 쪽 소재 쪽을 만드는 회사죠. 반도체 소재. 그래서 분명히 좀 다른 IT 여타 대기업 IT, IDM 기업들, 종합 반도체 회사들보다는 확실히 좋은 흐름들을 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요런 게 오늘 사실 아침에 좀 따라잡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갭상승이 나오면, 좀 막판에 뭐 지수가 장중에 좀 흔들린다라고 하면 음봉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은 당장 뭐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증설 나오고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의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요. 이스페타시스도 증설과 성장 나오면서 계속 밀어붙이면서 신고가 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해성DS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성DS도 증설 효과에서 쭉 밀어붙이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뉴스 공시들 검색해 보시는데 여기다 증설이 나오는 주식들은 지금 당장도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이제 반도체가 한번 쫙 시세가 났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갈 때 지금 증설 나왔던 섹터들 그러니까 따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설이 지금 진행 중인 거 그러니까 공시를 보면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언제 완공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올 연말 완공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이 주식을 살 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근데 공장은 올해 완공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실적이 안 좋고 주가가 밀려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이제 좀 업황도 좀 보긴 해야 되겠지만 실적이 올해부터는 나오겠네라고 하면 좀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거기서 베팅력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부해서 들어가시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지난주 막판에 가성소다 최근 상승이 좀 심상치 않다라고 해서 롯데정밀화하고 백광산업 말씀드렸었는데 어제 백광산업이 좀 당연히 급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증설인 거거든요. 증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성장, 실적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백광산업은 가성소다도 가성소다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백광산업하고 아마 카프로 두 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카프로도 최근에 흐름이 좀 나쁘지 않거든요. 카프로도 진짜 그런 댓글이 한번 올라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카프로 이렇게 급등했을 때 수익 실현해야 되냐? 네네. 근데 뭐 지금은 여기 한 5,000원 선을 뚫고 넘어가 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카프로도 그 황산 공장 이용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회사가 변하는 과정이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시간은 좀 더 필요하기는 한데 뭐 지금 뭐 계속 분할 매수 하시면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회사고요. 분명히 제가 이거는 지금은 한번 이제 사봐도 되겠다 싶은 시점이 지금 구간에서 솔직히 따라붙으세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또 밑에서 혹시나 또 4,000원 초반대에서 또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 또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정직하게 계속 한 5,000원 4,000원 후반 상단, 그다음에 4,000원 정도의 하단 이렇게 한 20%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또 밑에서 또 분할 매수 해가지고 또 튀면 또 팔거나 또는 본격적으로 5,000원 이상을 올라가면 따라 붙는 뭐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건데 카프로도 그렇고 백광산업도 그렇고 지금 뭐 송원산업도 그렇고 뭐 다 증설 이후에 가격 인상 나오는 종목들은 일단은 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어쨌든 반도체 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조금 괜찮은 흐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올해는 역시 소부장이 훨씬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그래서 올해는 역시나 소부장이 계속 집중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원익 QNC가 증설 나오는 거 보고 보시면 원익 QNC랑 이게 보면 이게 이제 TSMC 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 거 보고 그러면 얘네들도 좀 뭔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그쪽 중화권 업체들한테 뭔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생각이 딱 들었던 게 월덱스 같은 종목이거든요. 이것도 TSMC 향이 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증설 가능성도 좀 있겠다 조만간에. 그러면 좀 주가 흐름.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흐름 거의 비슷해요. 작년 말 정도에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주가가 올렸다가 거래량 없이 쭉 밀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 원익 QNC도 한번 주가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올렸다가 거래량 없이 밀렸다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
네,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으로 보여주는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전공정 업체들보다는 후공정 업체들 쪽에서 또는 소재 장비 쪽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더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테크윈 같은 이제 장비 테스트 업체들도 마치 비슷한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ISC 이미 시세가 좀 났던 ISC도 작년 말에 시세 한번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제 거래량 없이 이제 다시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고 TSI도 소켓 쪽입니다. TSI도 그런 TSE. 네, TSE.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그런 흐름이고. 그렇게 있어서 일단은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 일단 계속 관심 가지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좀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참 타이밍이 좀 잘 맞았었어요. 이제 저희 회사 나왔던 게 PR 시간? 네? 아니. PR 시간? 저 리포트를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어차피 저희 회사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 딱 시장에 적합한 리포트가 딱 나왔습니다. 밸류에이션 콜.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은 가지고 있으면 싼 건 싼 거 맞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턴을 기다리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섹터들 반도체, 자율주행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턴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어제 반도체 섹터가 우리 턴이 된 거죠. 그래서 싸기는 쌉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또 수요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빠졌지만 싸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 콜 락바튼 매수가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이제 그게 어제였죠. 그래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반등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방 경직성 이제 2분기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여전히 좀 물음표들이 많이 있어요. 좋을 거다, 나쁠 거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는데 일단은 어제는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명분 하에 전반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좀 그래도 괜찮았지만 역시나 윗꼬리가 있고 하방 추세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아직은 추세가 좀, 네. 흘러내리는 네. 추세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여전히 좀 아래 부분인데 대신에 다른 원익 IPS 이제 어제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 쪽이거든요. 원익 IPS도 정말 급등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상승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좀 이제 소부장 쪽이 훨씬 더 지금 좋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까지는 저는 올해 한 3분기, 3분기 정도까지는 소부장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그러니까 어저께 나왔다는 그 신한에서 나온 네. 그 리포트가 이제 결국 반도체의 순서가 왔다. 네, 그렇죠. 이제 네.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를 때가 왔다. 네, 그렇죠. 뭐 이 리포트 때문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가격은 싸다. 대신에 언제 돈이 들어올까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하필 어제였던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오를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계속 순환매 섹터 로테이션이 엄청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저희 회사는 최선호주로 SK 하이닉스를 추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비주들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PSK, STI 이제 중성주 최선을 유지한다라고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미 정배열을 먼저 만들어낸 기업들도 있고, 소부재, 원익 QNC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제 뚫고 올라가려고 하는, 먼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나왔던 길을, 이제 지나가야 될 길들을 먼저 장비주들이 먼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 앞에 전방산업이 확 오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후방산업들이 따라 그죠? 올라야 되는데 네. 워낙 지금 체급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재 장비들을 막 공급을 해가지고요. 기술 개발을 하든 이제 생산을 하든 막 하는 이제 대형 회사들이 그때 돈을 쏟아부어서 기술도 장비도 사고 소재도 사는 구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 완료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 이제 반도체 소부재 장비들은 이제 좀 덜 사고 그동안 쌓았던 재고들을 이제 시장에다 파는 구간이 오잖아요.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대형주 갔다가 계속 밸런스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대형주보다는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살 돈으로 소부장 쪽 매매했다가 좀 시간 지나서 소재 부품 장비들이 어느 정도 좀 슈팅이 나오고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추세가 어느 정도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고 횡보하는 국면이 왔을 때 그때 체인징하는 그렇게 조금 매매 전략을 그렇게 반도체 섹터들은 그렇게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반도체도
그 소부장도 이 섹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종류가. 네.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봤던 게 이제 파운드리나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집중하자. 후공정 쪽. 네, 후공정 쪽으로 집중하자. 알겠습니다. 후공정 지금 파운드리 쪽 삼성전자에서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네. 그게 사실은 소부장 업체에게는 기회인 거죠. 패키징 업체는 네. 후공정 네, 업체에게는 소재 좋은, 장비 애들은 기회인 거죠. 네.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지금 송지은님, 네 오늘 생일이시라고 축하합니다. 우리 PD가 네. 저 카톡을 막 보내는 거야. 오늘 송지은님 생일이시랍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독립운동 이건 어떤 지금 저 조선주가 네. 뜨겁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회성이냐, 단기 트레이딩 네. 관점으로 봐야 되냐, 중장기적으로 오를 거냐. 근데 어제 저녁에 우리 찐시황에서도 그 유연타증권의 장시영 차장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조선주 사라 하는데 많이 올랐다고 안 믿는데 네, 그래서 맞아요. 제발 네. 자기가 그런데 제발 좀 사세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개인들이 좀 이를 비하발할 수도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사람들이 더 달려들면 거기가 조심을 하기는 해야 되는 구간이죠. 어제 보면 현대중공업이 또 밀어붙였습니다. 예, 현대중공업이 좀 밀어붙였는데 이거 13조가 됐어요. 시가총액이 벌써 한 50% 올랐습니다. 이게 2달 만에, 석 달, 두세 달 만에 이런 주식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주도 좋아하지만 제가 올해 모토가 근본 있는 주식을 하자거든요. 근본 있는 주식. 제가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뭐 저도 아직 주식으로 큰 돈을 벌지는 못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게 왜 못 벌냐 생각하면 저도 한방 욕심이 되게 강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저 이건저런 뭐 찌라시부터 시작해서 이거 한방을 노리는 거지. 대박주. 근데 과거 제 매매 내역들 쭉 돌이켜 보면 그냥 현실적으로 제 매매 패턴하고 그다음에 실적 좋은 주식들을 매매를 했은 종목들은 잘 됐었어요. 근데 잘 벌어놨다가 한 방에 또. 저도 모르게 막 내동매매해가지고 이게 내가 이걸 왜 샀지? 왜 손절 못했지? 하는 종목 거기서 다 그동안 벌어도 까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충분히 이런 주식으로 매매를 하셔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너무 실적 안 나온 것보다 충분히 쉽게 말하면 제가 그냥 친구들이나 손님한테 그냥 툭툭 던져서 그냥 나중에 가서 이거 안 먹을 주식들 있죠. 그 주식은 나중에 많이 올라 있고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이거 나 혼자 다 먹어야지 하는 주식들은 좀 더 안 좋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나도 쉽게 하자. 뭐 굳이 어렵게 가냐.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계속 작년부터 좀 그렇게 패턴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선 섹터들은 시장의 새로운 주도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그다음에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계속 수주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2023년, 2024년 특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도크가 2024년 물량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새롭게 올라간 최근에 신조 성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롭게 높아져 있는 가격까지 그 주식 조선 가격을 가지고 받으면 2023년 2024년 실적도 좋아지겠죠. 2025년까지 좋아지겠죠. 그래서 조금 이게 과거에 조선주들 매매를 최근에 안 해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1, 2년 정도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조선주를 많이 매매를 안 하셨을 거예요. 다 워낙에 다른 이제 IT 기업들 많이 하셨을 거라. 근데 이런 중후장대 기업들은 한번 관성을 받고 쫙 밀어붙이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예, 그게 예전에 현대미포조선 오른 거 봐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 신문 기사에서 난리 났던 게 그때 그 직원 한 명이 계속 월급 보너스로 그냥 계속 주식을 그렇죠. 사모았는데 그게 뭐 100몇십억이 됐다고 네, 뭐 그런 거 많았었죠. 나왔던 뉴스가 있었죠. 근데 이제 10년 동안을 사실 고생을 했었던 조선주인데 이제 그동안 10년 동안 산업에 이제 그 전체적인 산업도 재편이 됐고 한국이 수혜를 많이 받을 거로 지금 전망도 되고 있어서 뭐 제가 지금 흥분해서 조선주 사라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겁니다. 아마 조정받을 때. 네, 조정받을 때 잘 사시면 좋겠고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했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리포트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이게 어떤 이게 참 리포트가 또 가끔 도움이 가끔이 아니라 자주 됩니다. 자주 됩니다. 우리가 리포트에 대해서 증권사에 대해서 제가 안 받았네. 신뢰가 없네. 네.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면 또 우리 개미 뒤통수 치려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을 정말 안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 문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주식 고수분일수록 진짜 리포트 보면서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뭐 한두 장짜리 말고요. 진짜 50장, 뭐 100장 이런 리포트들 보시면
거기에 산업이 뭔가 바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현대중공업은 왜 그러냐면 지금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리포트를 못 갖고 왔는데 요거 MSCI 신규 편입 기대가 강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편입이 되는 게 지수 이번에 5월 달에 반기 리뷰가 있거든요. 5월 말에. 그래서 이제 그 MSCI 지수 편입되면 이제 좀 오른다라는 그런 이제 발표 전에 사서 편입되고 나서 확정 전후, 그러니까 실제로 편입이 되는 날 전후, 이거 추정하는 자금이 다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그 전후, 그러니까 5월 말 정도가 되겠죠. 이게 정확히 날짜가 여기는 안 나와 있네, 뉴스가. 편입 기대감인데 거의 이제 편입이 되는 걸로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번 달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5월 중순까지는 좀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날짜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5월이고요. 5월이고. 5월 반기 리뷰니까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있었는데 제가 리포트를 준비하다가 하나 빠졌네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수급 이슈도 있다. 지금 현대중공업은. 그래서 아마 5월달, 4월달 MSCI 지수에서 빠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슈. 그러면 지금 뭐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얘기도 있죠. 어떤 그러니까 빠지는 종목들?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이제 이 MSCI 이런 편입에 대한 이런저런 이슈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게 끝나면 그렇죠. 그렇죠. 확 빠지는 거 맞습니다. 아니냐? 이런 거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죠. 과거 사례들 보면 상승률만 보면 이런 리포트, 이제 편입이 기대된다라는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했다가 실제 편입일 이제 전후로 해서 거의 고점 상승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크래프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진짜 많이 빠졌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실적 악화가 되면서 더 밀렸죠. 이제 대표 그랬으니까 지금은 약간 이렇게 무거운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그런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수급 이슈도 분명히 같이 있다.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면 충분히 흥분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50% 났어요. 여기 고점에서 시작하면 조용히 올라왔어요. 없이. 네, 조용히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와서 정말로 이제 더 간다. 이제 기사가 2008년의 영광 되찾자 이런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매도 준비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요거랑 연결돼 있죠. 이제 에너지 독립운동이라는 리포트인데 이것도 제가 76쪽짜리거든요. 요런 거 다 연동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가 쏘아올린 자금공 때문에 지금 유럽은 20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다 수입을 이제 안 하기로 했죠. 그렇다 보니까 독일에서도 인플레 발생하고 하니까 유럽 국가들은 뭔가 다른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오던가. 그렇다 보니까 LNG 선에 대한 수요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조선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하나 관심 가져봐야 될 게 이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조용히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풍력, 태양광 이쪽인데 원전 이쪽인데요. 일단 원전은 조금 뒤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을 계속 태양광, 풍력을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용히 있는 종목들이 지금 선침해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풍력 쪽이거든요. 근데 그 재생에너지 쪽의 주가들을 보면 실적 영향보다는요, 실적이 아무리 좋아서 사세요 하는 것보다 정책 모멘텀을 훨씬 더 많이 받습니다. 정책이 뭔가 정부에서 밀어줬다고 했을 때 그 주가의 파괴력이 훨씬 더 세게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번에 새로운 정부에서 나오는 재생에너지 정책도 원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풍력 설치량 늘리겠다. 태양광으로 인한 사실 조금 부작용들, 투기성에 대한 부작용들이 좀 있어서 풍력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유럽도 지금 이제 풍력 설치량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풍력하면 생각나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터 만드는 CS 윈드, 글로벌 생산량 1위거든요. 마켓시어 1위입니다. 작년에 이미 4분기에 가동률 이제 공장 가동률 90%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올해 분명 실적을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들, 그다음에 동국 SNC 이런 종목들은 이미 뭔가 올라가려고 준비들 이미 하고 있어요. 다 이평선들 수렴 다 하고 거래량 터지고 나 이제 나의 때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시면 장기 평선들 다 하락하고 한번 주가 올리면서 이평선 끌어올리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과정 반복하면서 이평선 정배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요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요 정도 있다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빠졌다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있다가 한번 이제 주가가 한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이제 장기 매물들 소화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을 해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과정들이 그 과정을 먼저 겪었던 게 재생에너지들, 그다음에 조선주들,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흐름들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생에너지 관련 주식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OCI는 지금 사실 조금 흐름 별로 안 좋거든요. 네, OCI나 하나솔루션 같은 이제 태양광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주식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필요한데 지금 주가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동국 SNC나 CS 윈드, 그다음에 유닛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유닛은도 아직은 좀 뭐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이니까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관심 가지고 보시면 언제 이렇게 올랐지 할 수 있는 뭐 CS 베어링도 마찬가지고 CS 윈드 보시면 언제 올랐지 할 나중에 가서 될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재생에너지들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워렌 버핏이 정유주 투자했다. 근데 이제 그거 보고 우리는 이제 S-오일 같은 거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에 투자는 진짜 그 원유 추구 생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에너지주를 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봐요.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업들 거기에는 이제 신재생까지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정책 다변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 전통 가스에서 정말로 지금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다변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릴 게 더 많은데 못했네요. 이제 지금 자율주행도 얘기해야 되는데 자율주행 섹터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리포트들이 꽤 많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1월 달에 나온 리포트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이제 라이다와 카메라 핵심인데 자율주행에서 이제 6월 달에 모빌아이 상장을 두고 가는데 일단 지금은 라이다 계열은 벨로라인 라이다라는 한 미국 회사가 있는데 사실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다라는 게 이제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위치 사물들을 인식해 가지고 자율주행 섹터로 가는 건데 거기가 아직은 조금 좀 비싸고 무겁고 그다음에 아직은 효율이 좀 떨어지고 내구성도 좀 떨어지고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근데 테슬라는 카메라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흐름들 그래서 이노텍이라던가 그다음에 파트론이라던가 이런 쪽도 보는데 그거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내일 오전에 하도록 다시 하겠고 한번 더 얘기 나누는 걸로 하죠. 이거 외국인은 왜 주식을 매도할까? 이거 되게 이거를 먼저 시작했었어야 되는데 자 김민수 대표가 밖에 지금 동동거리면서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내일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주식을 매도할까? 안 좋아서. 그렇죠. 그겁니다. 내일 좀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황희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